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기로 결심한 건 단순히 한 마리 개가 보여준 놀라운 행동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개 한 마리가 한 사람의 사고방식,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저는 몸소 체험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아마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그 개가 보여준 행동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였고 철학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입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위치한 연방재난구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조견 담당관이죠. 저는 지난 15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볐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기승을 부리는 산불, 겨울철에 눈사태로 고립된 마을, 지진이나 붕괴 사고로 생명을 잃은 채 발견되는 희생자들. 그 현장마다 저는 항상 구조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동료였고 전우였으며 때로는 제 목숨을 지켜준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를 단순히 반려동물이 아니라 구조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는 생명의 파트너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훈련받은 셰퍼트, 말리노이즈, 레브라도 리트리버 등 각 견종별 특성과 장단점을 꿰고 있으며 그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도 설계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개 전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개에 대해서는 웬만큼 안다고 자부했죠. 그날은 바람이 유난히 거셌습니다. 기온은 35도를 넘겼고 산등성이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죠. 그런 날은 되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후 3시 40분경 산림 지역에서 발생한 불씨는 단 15분 만에 산 아래 민가까지 번졌고 그 불길은 그야말로 괴물 같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수십 가구가 대피한 상태였고 몇몇 주민은 집안에 남겨진 가족을 찾느라 정신을 놓은 상태였습니다. 5살 여자아이요. 아까부터 안 보여요. 집에 혼자 낮잠 자고 있었어요. 그 소리는 산불보다 더 치명적으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는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이 제발 좀 찾아주세요. 우리는 곧바로 수색조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불길이 지나간 구역이었습니다. 잿더미 위를 덮은 연기와 뜨거운 열기, 쓰러진 나무와 무너진 창고 잔해. 드론을 띄우고 열감지 장비를 동원해도 아이의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더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지금 저 나무 하나만 무너지면. 그때 우리를 향해 조심스레 다가오는 노부인이 한 분 있었습니다. 도시락 봉사를 하러 근처 임시 대피소를 찾았다가 이곳까지 오게 되셨다던 김할머니. 그 옆엔 백색 진돗개 한 마리가 얌전히 서 있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 데리고 들어가 봐도 될까요? 얘가 뭔가 자꾸 냄새 맡더니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 개의 이름은 보담. 구조견도 아니고 훈련받은 적도 없는 반려견이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엔 망설였죠. 하지만 할머니의 말처럼 보담은 그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자마자 보담은 잿더미 속으로 빠르게 몸을 낮췄습니다. 숲을 사이를 조심스럽게 가르며 코를 땅에 댄 채 마치 수색하듯이 움직였죠. 그리고 불과 2분 남짓 후 보담이 멈춰 섰습니다. 멍. 보담은 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꼬리를 낮추고 천천히 앞발로 잿더미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위치는 무너진 가건물 바로 옆, 여진에 따라 더 붕괴될 수 있는 위험구역이었습니다. 저기 위험합니다. 보담이 다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김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아이 뭔가 알아요. 보담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여기야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듯 했죠. 결국 우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아. 그 지점 집중 수색 준비하세요. 보담이 긁어낸 자리로 장비를 들고 들어갔고 잿더미를 걷어낸 지 5분 후 우리 모두는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있다. 아이 발견. 구조대원의 외침. 그 순간 세상이 정지된 듯 조용해졌고 곧장 울음소리와 환호성이 뒤섞여 퍼졌습니다. 아이의 몸은 불에 탄 구조물 아래 미세하게 남아있던 공간에 간신히 갇혀 있었고
연기에 지쳐 의식을 잃고 있었지만 호흡은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달려와 아이를 안고 오열했습니다. 제 딸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하느님. 그리고 그 중심엔 진돗개 보담이 그 으름으로 뒤덮인 몸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작은 꼬리를 흔들던 그 아이. 그의 눈엔 두려움도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가 무사하다는 것에 안도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모두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보담 정말 대단해, 기적이야. 구조대장인 저 역시 믿기지 않았습니다. 보담이라는 이름의 그 진돗개는 구조견도 아니었고 훈련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아이가 묻혀있던 곳을 정확히 찾아낸 겁니다. 그것도 우리 훈련견들보다 먼저 말입니다. 어떻게? 왜? 저를 비롯한 모든 구조대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곧 깊은 존경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 같은 구조는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조 도중 무너진 나무 기둥 하나가 보담의 뒷다리를 덮쳐버렸습니다. 그 순간을 본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비명도 없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다리를 접은 보담은 아프다는 내색 한 번 없이 그저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구조된 걸 확인한 순간 마치 임무를 다했다는 듯 눈을 감더군요. 우리는 즉시 수의사를 호출했고 근처 응급동물병원으로 보담을 이송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뒷다리에 큰 타박상과 염좌가 있었고 치료와 회복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현지 뉴스에 보도되면서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구조 당일만 해도 마을 주민들 중 몇몇은 보담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디서 온 누군지도 모르는 개가 구조 작업에 방해되면 어쩌냐, 무슨 반려견이 구조를 하겠다고 나서냐며 노골적으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던 분들도 있었죠. 특히 아시아에서 온 노년의 자원봉사자라는 이유로 보담의 주인인 한국계 할머니에게도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보담은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병원 치료비는 정부와 재난구조청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마을 회관 앞에는 작은 영웅, 진돗개 보담을 기리며라는 문구가 새겨진 동판까지 설치되었습니다. 아이의 가족은 물론 구조대원 전원이 감사의 편지를 썼고 그 편지들은 지금도 할머니의 집벽에 소중히 붙어 있습니다. 보담이 병원에 입원한 며칠 동안 구조대 내부는 유례없는 관심과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교대로 병원을 찾아가 보담이를 살펴보았고 마을 주민들은 직접 만든 간식이나 손편지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이의 어머니는 매일 보담이의 병상 옆을 지키셨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수의사분들도 놀라워하셨죠. 뼈가 부러지진 않았지만 강한 충격으로 인해 인대가 손상되어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보담이는 치료 중에 불평 한 번 없었고 오히려 다가오는 아이들을 반기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보담이가 퇴원하던 날 마을 주민 수십 명이 병원 앞에 모여 박수를 보냈습니다. 작은 축제 같았지요. 아이의 아버지가 직접 제작한 작은 훈장을 보담이의 목에 걸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딸의 생명을 구한 진짜 영웅입니다.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는 개를 15년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련해왔고 늘 데이터와 과학으로 판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담이는 그 모든 이론을 뛰어넘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보담이와 김순자 여사님을 자주 만나게 되면서 저는 점점 제 내면에서 변화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 개가 특별하다고만 생각했지만 점점 보담이가 그 자체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분하지만 강하고 조용하지만 따뜻하며 위기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 존재. 그것은 단순한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오랜 문화와 정서가 만들어낸 본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담이가 회복한 후 구조청에서는 이례적으로 명예구조견 인증서를 발급했고 공식 구조견 명단에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구조견이 되려면 엄격한 기준과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데 보담이는 단 한 번의 시험도 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구조 현장의 실질적 영웅으로 인정받았던 겁니다.
그날 이후 보담이는 김순자 여사님과 함께 아이들 대상 안전교육 행사에도 자주 초청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학교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진돗개의 활약을 들은 분들은 진돗개가 이렇게 똑똑하고 따뜻한 견종이었냐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보담이는 개라기보다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존재예요. 저도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김 여사님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여사님은 저에게 이웃이자 친구 같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김 여사님은 어느 날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보담이는 제가 키운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제 삶이 키운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무언가 울컥하며 울먹일 뻔했습니다. 여사님의 삶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전쟁통에 피난을 다니다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젊은 시절에는 한국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늦은 나이에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와 지금까지 자원봉사를 이어오셨다고요. 언제나 누군가는 도움을 기다리잖아요. 제 삶이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의 말은 그 어떤 이론이나 논문보다 더 깊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책상 위에 있던 진돗개 관련 논문들을 천천히 꺼내 읽었습니다. 대부분 일본의 시바견, 아키타견에 집중된 연구들이었고 한국의 진돗개에 대한 자료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료가 적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고 곧 저는 한국에서 활동 중인 교수님들께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의 행동 특성, 사회성과 감정인지 능력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해보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저는 진돗개를 연구하는 최초의 캐나다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보담이는 단순히 구조견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삶의 방향을 바꿔준 스승이자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만든 존재였죠.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불길이 휩쓸고 간 잿더미 속에서 한 아이를 살리겠다는 조용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돗개를 이해하면 한국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보담이는 단지 개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정서, 철학 그리고 따뜻함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진돗개를 단순한 구조견 이상의 존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보담이는 저에게 진심이 무엇인지, 배려와 책임감이 무엇인지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준 선생님과도 같았습니다. 보담이가 보여준 침착함과 따뜻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문화와 역사 그리고 그 속에서 길러진 사람과 동물이 어떤 정서를 공유하는지를 저는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저는 구조청 내부에서도 본격적으로 진돗개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동료들도 보담이의 사례와 김순자 여사님의 삶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이런 개가 자라는 걸까? 라는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그 질문은 곧 저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이 파고들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8살 된 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담이 이야기에 몰입했습니다. 엄마,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아이의 질문에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말이지. 작지만 강한 나라야. 예전에는 가난하고 전쟁으로 폐허가 됐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발전을 이뤘단다. 저는 아들과 함께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작은 반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한국이야. 작지? 하지만 이 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 스마트폰, 반도체, 자동차, 음악, 영화, 음식까지 수출하는 선진국이야. 단지 물건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성과 정신까지 수출하고 있어. 아들은 놀란 얼굴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보담이 같은 개도 한국에서 많이 자라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진돗개는 한국의 전통견이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고 특히 가족을 지키는데 아주 충실했대. 단순히 훈련받은 게 아니라 DNA 속에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 새겨져 있는 거지. 그게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힘이기도 해.
아들과 나눈 그 대화는 저에게도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순자 여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사님, 혹시 조만간 한국에 가게 된다면 안내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럼요. 진도에 가면 진돗개 테마파크도 있고 서울이나 경주처럼 전통이 살아있는 도시들도 많답니다. 맛있는 것도 많고요. 여사님과의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는 한국으로 떠나자고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저를 바꿔준 나라에 직접 가서 그 뿌리를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구조청에 휴가 신청서를 내고 여행 일정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 한국에서 한 수의과대학 교수님께서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제 진돗개 연구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에서도 진돗개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과 영상회의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개가 아닙니다. 한국인의 마음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보담이 같은 진돗개는 한국에서 자주 볼 수 있어요. 다만 그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많아져야죠. 저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진돗개 보담이는 단순히 아이를 구조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의 편견과 무지를 깨뜨리고 한 나라의 정체성과 따뜻함을 몸소 보여준 존재였습니다. 저는 이제 개를 볼 때 단지 견종이나 훈련 상태만 보지 않습니다. 그 개가 살아온 환경, 그 개를 키운 사람들의 철학 그리고 문화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돗개가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아들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인천국제공항, 한국이었습니다. 진돗개 보담이와 김순자 여사님을 통해 알게 된 따뜻한 그 나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아들에게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휴가가 아닌 마음을 넓히는 배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김 여사님이 추천해 주신 진돗개 테마파크, 전통 한옥마을, 서울의 광장시장 등 여행지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기 하루 전 김 여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함께 가면 좋겠지만 상황이 안 되니 대신 제 조카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믿음직한 친구랍니다. 그렇게 저희를 마중 나온 분은 김 여사님의 조카, 이름은 민수 씨였습니다. 50대 초반의 차분하고 따뜻한 인상의 분이셨고 영어도 능숙하셨습니다. 이모님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보담이 이야기도 감동이었어요. 한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민수 씨의 첫마디에 저와 아들은 금세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민수 씨는 저희를 차에 태우고 첫 목적지인 진도 테마파크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진돗개의 역사와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제가 몰랐던 많은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견종이 아니에요. 한국인들에게는 가족이자 수호자 같은 존재예요. 특히 충성과 희생의 상징처럼 여겨지죠. 진도에 도착한 날 진돗개 테마파크에 들어서자 수십 마리의 진돗개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견학객들을 반겼습니다. 그중 한 마리가 우리 아들에게 다가와 조용히 얼굴을 비비더군요. 아들은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얘도 보담이처럼 착해 보여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수 씨는 테마파크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서 특별히 진돗개 훈련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직접 훈련 체험도 해보았고 진돗개들이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교감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놀랐습니다. 그 따뜻하고 안정적인 성향은 분명 훈련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한국인들과 함께 지내오며 축적된 공동체적 유전성이자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는 민수 씨의 안내로 북촌 한옥마을과 광장시장, 남산타워, 그리고 청계천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한옥마을에서는 전통가옥 안에서 다도를 체험하며 김 여사님이 말씀하시던 한국의 정서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이모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정이란 건 논리보다 먼저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야 라고요. 그 말은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녁에는 남산이 보이는 찻집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민수 씨에게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김 여사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민수 씨는 따뜻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모님은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이 곧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보담이 같은 상처 입은 동물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하셨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 같아요. 나중에 혼자서도 다시 와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이번 여행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진돗개, 그리고 그 개를 품어낸 나라. 한국은 이제 제게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를 품고도 따뜻하게 자라는 힘을 가진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이틀은 정말 특별한 날들이었습니다. 민수 씨의 제안으로 우리는 평범한 관광지가 아닌 조금은 색다른 장소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바로 반려견 힐링센터였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그곳은 학대받았거나 유기된 반려견들을 보호하고 아이들과 함께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진돗개와 함께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유난히 조용한 한 마리 진돗개가 있었습니다. 그 개는 어린 소녀가 울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다가가 등을 내주었고 소녀는 울음을 멈추고 조용히 개에게 기대어 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보담이와 아이의 구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은비예요. 사람을 많이 무서워했는데 요즘 들어 아이들을 스스로 돌보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아주 놀라운 변화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들 안에는 단지 충성이 아닌 사람을 위하는 본능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다시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또 다른 체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저희를 데리고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왜 이런 곳에? 하지만 민수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에는 전쟁 당시 군견으로 싸우다 전사한 진돗개들도 함께 안장되어 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사람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진돗개 풍산 영면하다.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개 한 마리의 희생을 이렇게까지 기억하고 기리는가? 그 충성과 사랑을 국가적 차원에서 존중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강한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 민수 씨는 우리 부자를 서울 외곽의 한 전통 사찰로 데려갔습니다.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 고요한 절에서는 스님들과의 짧은 명상 체험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명상이 끝난 후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보호자는 누굴 지켜야 할지를 아는 존재입니다. 진돗개는 그렇게 태어난 개예요. 그리고 한국은 그렇게 자란 나라입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난 나중에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하고 싶어요. 보담이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마음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날 인천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모님이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진심은 통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랍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진돗개를 만났고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의 인생은 예전과 다릅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동물을 대하는 마음도 다른 나라를 대하는 태도도 말이죠.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게 된다면 이번엔 누군가에게 제가 가이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그렇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한 마리 진돗개와의 인연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결국 한 나라에 대한 시선을 바꾸게 만든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감동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특별한 진돗개 이야기나 한국에 대한 따뜻한 추억도 환영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꾹, 공감 댓글 한 줄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한국의 따뜻함과 품격을 더 멀리, 더 깊이 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